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죠.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노동당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벌써 네네. 올해만 세 번째죠. 그렇습니다. 2021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네. 첫 번째는 지난 1월에 열렸어요. 8차 당대회가 1월 8일 날 있었는데 예. 그 직후에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2차 전원회의가 네.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렸고요. 이번이 3차입니다.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렇게 나흘간 열렸습니다. 일단 보통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전원회의가 지금 올해 벌써 세 번째 열렸다는 게 좀 놀랍고요. 그러게요. 또 하나는 기간입니다. 회의 네. 기간. 지금 4일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총 10차례의 전원회의가 있었어요. 지난 10년간. 근데 7차례는 그냥 하루면 끝났습니다. 예. 근데 나흘간 열린 것은 지금까지 총 3차례였는데요. 첫 번째가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그러니까 2020년 신년사를 예. 대신해서 열렸던 제7기 5차 전원회의. 그때가 4일, 처음으로 4일간 열렸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이 세 번 가운데 두 번이 벌써 네. 4일 동안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점이 좀 특이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회의랑 다르게 조금 회의가 길어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회의가 길어졌던 2019년 말이 어떤 시기인가를 한번 보면요. 네. 당시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을 되면서 국제 제재를 풀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3년 동안 경제 제재가 계속됐던 시점에 위기가 매우 심했던 때예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그러니까 그 회의 직후인 그 다음해가 한국전쟁 70주년, 당 창건 75주년, 김정은 후계자 공식화 10주년이 되는 중대한 해였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네. 2020년에 뭔가를 보여줘야 됐던 시점에 나흘간 전원회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럼 어떤 시기일까? 유엔과 미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지금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네. 주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북중 무역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상황. 네. 그래서 식량난 매우 심각하고 장마당도 위축돼 있고 원자재가 없어서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는 등 경제 위기가 오히려 2019년보다 더 급격히 심화되는 시점에 열린 겁니다. 네. 이걸 놓고 볼 때 아무래도 회의가 길어지는 것은 그런 복잡한 위기 또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그 대책을 마련하는데 네. 좀 시간이 걸리는 듯합니다. 자, 아무래도 좀 위기 돌파를 위해서 또 자주 이렇게 회의를 열고 또 오래 여는 것 같은데 네.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요? 일단 공식적으로 회의를 연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2021년도 네. 당과 국가의 주요 정책 집행 정형을 중간 총화하고 일단 뭐 중간 평가하는 겁니다. 올해. 네. 그리고 경제사업, 인민생활에 절실한 현안들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한다. 그리고 조성된 정세에 맞게 국가적인 중대 사업을 강력하고 정확히 추진하는 문제를 토의 결정하기 위해서 네. 전원회의 소집했다. 이런 건데요. 일단 안건을 보면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안건이 있나요? 첫 번째는 주요 국가 정책들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반년도 집행 정형 총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 두 번째가 올해 농사에 힘을 총 집중할 때 대한 문제. 그러니까 농사에 힘을 집중하자 이걸 그냥 안건으로 지금 그러게요.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했고요. 예. 세 번째는 방역 문제입니다. 비상 방역 상황 이것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네. 대책 문제.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인민생활 안정 그리고 당해 육아 정책 개선. 네. 이것 좀 특이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섯 번째가 현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과 우리 당의 대응 방향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직 문제. 조직 문제는 네. 주로 이제 인선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건에 대해서 경제 부분은 김덕훈 내각 총리가 보고를 했고요. 군 사업은 박정천 군 참모총장이 발표했고 반사회주의 투쟁 부분은 김재룡 당 조직지도부장이 그리고 농업 부문은 리철만 당 농업부장이 각각 보고를 했습니다. 네. 농사에 힘을 총 집중하자는 문제가 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좀 심각한 식량난을 잘 드러내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들을 네. 조금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 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해서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농사를 잘 짓는 것은 현 시기 인민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해서 우리 당과 국가가 네. 최중대시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전투적 과업이다 이렇게 또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농사에 총 집중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홍수와 이딴 태풍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량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올해 식량 부족분이 적게는 한 40에서 50만 톤, 네. 많게는 100에서 130만 톤 정도가 부족하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비서가 식량난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네. 것도 보기 드문 일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이제 그걸 보면 네. 식량난이 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 몇 가지 뉴스로도 그 짐작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국경 도시 일부 내륙 지역, 특히 네. 함경북도 무산이라든가 연사 등에서는 쌀값이 1kg에 15,000원에 거래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몇 달 전에 네. 지금 쌀 가격이 1kg에 4,000원, 5,000원 하던 거였는데 3배가 넘게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주민들은 이제 당시 주민들이 지금 쌀이 없어가지고 네.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지금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뭔가 지금 북한의 식량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원회의 주요 안건이 또 상반기 총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총화의 주요 내용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 1월 8차 당대회 끝나고 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지난 2월에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이 목표를 세운 것에 문제가 있다. 이 점이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받았어요. 네. 어떤 문제냐면 농업 부분 같은 경우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목표를 높게 잡았다. 이런 네. 평가를 받은 적이 있고요. 지난 2월에. 반대로 전력, 건설, 경공업 여기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여기는 또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다. 북한에서는 예. 이걸 보신주의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각 분과로 협의를 해가지고 목표를 다시 잡아라. 이게 이제 지난 2차 전원회의 때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그때 지적됐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개인들의 착복이라든가 부정부패, 관료주의, 무능력 이것도 다 문제지만 이 부문과 단체 그러니까 뭐 공장이면 공장, 기업소면 기업소 이런 데에서 자행되는 단위 특수화 또는 단위 본위주의 이런 말을 썼었어요. 근데 이걸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국가 전체의 경제,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거나 네. 자기 집단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절차나 규정 이런 것들을 자기 집단 중심으로만 해석해버려요. 네. 이래서 사람들이 국가의 전체 경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군에 외화벌이 사업소, 뭐 아니면 우리 공장 네. 이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 이게 큰 문제다 이런 점들을 지난 전원회의 때 지적했었거든요. 집단 이기주의를 지적을 한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당시 회의에서 특히 네. 외화벌이하고 경제 분야에서 우선권 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부분이 군부였습니다. 네. 그래서 강력하게 사실상 군부에게 경고를 내리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했었어요. 이번 중간 총화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아마 평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 부분이 또 있죠. 방역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네, 이제 김 비서가 직접 비상 방역 상황의 장기화는 네. 인민들의 식의주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의 장기화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대목을 보면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네. 일단 새로운 조치는 눈에 띄지 않고요. 다만 비상방역이 이 대책이 장기화되면서 이게 인민 경제와 인민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한 추가 방역 대책보다는 오히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참고 견디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식량난을 비롯해서 경제 위기도 심각하고 위기가 많은데 이번 회의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위기를 돌파할 극복 방안이 나왔냐일 텐데요. 혹시 나왔을까요? 일단 김 비서가 여러 가지 발언을 쭉 했지만 눈에 띄는 것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직접 서명한 이른바 특별 명령서를 이번에 발령을 했습니다. 전원회의가 끝나고 나서. 근데 내용을 쭉쭉 보면
혁명 앞에 가로놓은 현 난국을 반드시 헤쳐나갈 것이다. 예. 이렇게 하면서 최고 지도자의 의지를 표현을 했고요. 전원회의 참가자들에게 뼈를 깎고 살을 저미면서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책임지다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경제 지도기관들이 비상방역이라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 네. 그에 맞게 경제 사업을 치밀하게 조직하라 이런 지시도 물론 내렸고요. 또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도와 인민들의 운명이 걸려 있는 반사회주의 또 네.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공세적으로 실속 있게 전개하라 하는 지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공식적으로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전시 예비 물자를 인민들에게 공급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특별 명령서에 지금 들어있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네.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른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또 뼈를 깎고 살을 저미면서 인민을 책임져라 이렇게 간부들에게 주문도 하고 있지만 뚜렷한 실질적 대책은 지금 여기 특별 명령서에도 제시되어 네.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볼 때 사실상 위기 해결을 위한 실제 대책은 없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막 얘기했던 것처럼 의지 표명 수준에 지금 그치고 있는 것이 네.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또 제1비서 이야기도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렸었는데 네. 당 규약에서 새로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제1비서는 혹시 선출이 됐을까요? 네, 지난 1월 열린 8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예.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네. 제1비서가 바로 그 총비서의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조항이 신설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제1비서는 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이제 네. 이 새로운 조항이 생기면서 많은 그러게요. 사람들이 제1비서가 뭐지? 더군다나 비서의 대리인이라고? 네. 이러면서 그러면 제1비서에 대한 선거가 이번 3차 전원회의에서 과연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만약 선거가 된다면 누가 제1비서에 앉을 것이냐? 조용원이다 또는 뭐 네. 김여정이다 이렇게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었죠.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제1비서에 대한 인선 선출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출이 됐다면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선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안 됐을 가능성이 좀 높아 네. 보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근데? 그러게요.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가 예. 아버지 김정일 사망 이후에 한때 노동당 제1비서라는 직책을 맡은 적은 있었습니다. 뭐당 규약에 네.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후계자로서 노동당 제1비서직을 일시적으로 수행한 적이 있는데 만약 이번에 제1비서가 선출되지 않았다면 그것처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직은 사실상 김정은의 후계자를 위한 자리로 네. 미리 당규약에 관련 조항을 만든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네. 그런 게 아니고 후계자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면 이번에 김여정이든 조용원이든 선출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후계자로 미리 후계자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벌써부터. 분석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예. 다만 문제는 만약에 이것이 후계자라면 아직 30대인 김정은 비서가 굳이 후계자를 위한 직책을 그러게요. 미리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자신이 노동당 제1비서직 맡을 때에도 당규약에 제1비서라는 직책이 없었어도 그냥 맡았거든요. 이런 걸 놓고 볼 때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의문도 지금 커지고 있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워낙 당 최고 지도자라든가 네. 당이 구심력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을 막 당규약에 명시하지 않아도 후계자 자리는 얼마든지 그때그때 만들어도 됐는데 이런 걸 이렇게 규약까지 명시해야 할 만큼 이 지도력에 약점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지도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첫 번째 가능성은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당 제1비서는 후계자를 위한 자리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실제 건강상 업무를 직접 본인이 못해 가지고 이걸 업무를 좀 대리해서 할 만한 예를 들어서 김여정이나 조용원에게 이 자리를 주려고 만든 자리라면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안 됐다 하더라도 다음 4차 전원회의에서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앉을 가능성도 네.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단정하기 좀 이르고요. 다음 4차 전원회의를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3차 전원회의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짚어봤습니다.